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생선이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그 생선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생선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생선은 수은 중독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은 25%, 신장 질환 위험은 무려 4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수산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생선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생선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생선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땐 별일 없던 생선에나 덜 익힌 생선도 이제는 중금속이나 기생충, 세균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를 자주 드시던 72세 환자분이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 오셨는데 수은 중독이었고요. 민물고기 매운탕을 즐기던 다른 분은 간디스토마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생선 하나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몸속에 쌓이는 독소, 감염 위험이 젊을 때보다 몇 배나 높아지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피해야 할 생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치입니다. 여러분, 참치 좋아하시죠? 참치회도 드시고 참치캔도 드시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참치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참치가 왜 위험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흡수한 수은이 참치 몸속에 농축되어 쌓여요. 이를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데, 참치 1kg당 수은 함량이 평균 0.5mg에서 1.5mg까지 들어 있습니다. FDA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참치 한 번 먹을 때마다 섭취되는 수을량이 안전 기준치의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요. 특히 참다랑어, 눈다랑어 같은 대형 참치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수은 배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수은이 뇌와 신경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손발 저림, 어지럼증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쌓이면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심지어 치매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에 74세 이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주 2~3번씩 참치회를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부터 걸음걸이가 불안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8배였습니다. 다행히 참치를 끊고 해독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참치의 또 다른 문제는 히스타민 중독입니다. 참치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히스타민으로 변해요. 이 히스타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두드러기 정도로 끝나지만 65세 이후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어요. 참치캔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참치캔에는 BPA라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어요. 이 BPA가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서 당뇨병,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참치캔은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잉어, 가물치, 메기, 쏘가리 같은 민물고기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보신용으로 많이 드시는 생선들이죠. 민물고기의 가장 큰 문제는 기생충입니다.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장디스토마 같은 기생충들이 민물고기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기생충들은 열에 강해서 끓는 물에서도 몇 분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간디스토마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소화불량, 폭통 정도로 시작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화, 담관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기생충이 몸속에서 빠르게 번식해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69세 조모 씨가 계셨는데 가물치 매운탕을 즐겨 드셨어요. 몸보신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부터 황달이 오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 간 속에 간디스토마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간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였어요. 민물고기의 두 번째 문제는 중금속과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강과 호수는 안타깝게도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농약, 제초제, 생활하수, 공장 폐수가 모두 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런 오염물질들이 민물고기 몸속에 농축되어 쌓입니다. 특히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이 문제예요. 이런 중금속들은 신장과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들어와도 큰 문제가 돼요. 세 번째 문제는 세균 감염입니다. 민물은 바닷물보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대장균, 살모넴나균, 비브리오균 같은 식중독균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은 세균에도 심각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후 민물고기로 인한 식중독 사망률이 20, 30대보다 15배나 높습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쇼크가 주원인이에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민물고기회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기생충과 세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익혀서 드셔도 위험한데 생으로 드시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세 번째,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생선이죠. 회로도 먹고 매운탕으로도 끓여 먹고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양식 우럭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양식 우럭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 병이 자주 생겨요. 그래서 양식업자들이 항생제를 물에 뿌려서 키웁니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설파제 같은 항생제들이 우럭 몸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유익균이 죽어버려요. 65세 이후에는 원래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데 항생제까지 들어오면 소화 기능이 더욱 떨어집니다. 설사, 복통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장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항생제에 내성균이 생긴다는 겁니다. 양식 우럭을 자주 드시면 몸속에 항생제 내성균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가 효과가 없게 됩니다.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73세 최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양식 우럭회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폐렴에 걸리셨는데 일반 항생제로는 전혀 치료가 안 됐어요. 검사해보니 다제내성균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강한 항생제를 써야 했고 부작용으로 신장 기능까지 나빠지셨어요. 양식 우럭의 두 번째 문제는 성장 촉진제입니다. 빨리 키우기 위해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호르몬제가 우리 몸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여기에 외부 호르몬까지 들어오면 당뇨병, 고혈압 위험이 높아져요. 세 번째 문제는 사료입니다. 양식 우럭에게 주는 사료에는 인공 색소, 방부제,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럭 몸속에 축적되고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화학 물질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줘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중국산 양식 우럭입니다. 중국의 양식장은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해요.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훈제 연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훈제 연어를 고급 음식으로 생각하시고 건강에도 좋다고 여기시는데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훈제 연어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훈제 연어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사용해요. 훈제 연어 100g에는 나트륨이 12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한 번에 200g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71세 박 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훈제 연어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는데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훈제 연어가 문제였어요. 훈제 연어를 끊은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훈제 연어의 두 번째 문제는 아질산염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보존을 위해 아질산염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해요. 특히 위암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훈제할 때 생기는 발암물질이에요. 벤조피렌 같은 물질들이 연어 표면에 달라붙어서 암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리스테리아균입니다. 훈제 연어는 가열하지 않고 차갑게 보관하는 식품이라서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이 균에 감염되면 뇌수막염, 폐혈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리스테리아 감염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또한 훈제 연어는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노르웨이, 칠레에서 들어오는데 운송 과정에서 냉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고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특히 임신부나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훈제 연어를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대신 신선한 연어를 구워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생선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생선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좋은 식품이에요. 문제는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65세 이후 생선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 무조건 익혀서 드세요. 회나 생선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이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생선이라도 말이에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생선을 익힐 때는 중심 온도가 63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하세요. 보통 생선 두께 2cm 기준으로 양면을 5분 이상씩 구우시면 됩니다. 찜이나 탕으로 끓일 때는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끓이세요. 두 번째 원칙, 내장과 피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생선의 독성 물질, 중금속, 기생충은 대부분 내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간, 알, 아가미 부분에 독소가 많이 축적됩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는 흐르는 찬물에서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고 복강 안쪽까지 깨끗이 씻어내세요. 검은 막이나 핏덩어리가 보이면 칫솔로 문질러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손질 후에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남은 피와 독소가 빠져나와요.
세 번째 원칙,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수입산보다는 안전해요. 특히 중국산이나 동남아시아산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유통업체도 살펴보세요. 대형마트나 믿을 만한 수산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길거리나 시장에서 파는 생선은 보관 상태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피하세요. 또한 냉동 생선보다는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시고 구입 후에는 바로 조리해서 드세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65세 이후에 꼭 드셔야 할 건강한 생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생선만 피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좋은 생선을 선택해서 드시면 오히려 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정말 완벽한 생선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연어보다도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수은 함량이 낮아서 안전해요. 고등어에 들어있는 DHA와 EPA는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한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78세 김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매주 2회씩 고등어구이를 드셨어요. 5년 동안 꾸준히 드시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으셨어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삼치입니다. 삼치는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에요. 65세 이후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이 적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삼치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먹던 생선이에요. 맛도 담백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과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아요. 65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조기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조기는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 반응도 적어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는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흰살 생선이에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가자미에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줍니다. 또한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 종류만 바꿨는데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례는 67세 이모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참치회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4~5번은 드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뇨 합병증인 줄 알았는데 혈당은 정상이었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6배였습니다. 수은 중독이었던 거죠. 제가 참치를 끊고 고등어로 바꿔서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해보니 수은 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억력도 예전만큼 돌아오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고등어 요리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72세 박모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민물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붕어찜, 잉어탕을 자주 드셨죠. 몸보신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폭통과 설사가 계속되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위장염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CT 촬영을 해보니 간 속에 간디스토마가 발견되었습니다. 민물고기를 통해 감염된 거였어요. 기생충 치료를 받으면서 민물고기를 완전히 끊고
조기와 가자미로 바꿔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치료 후 6개월 동안 조기찜, 가자미구이를 꾸준히 드셨어요. 1년 후 검사에서 간디스토마가 완전히 사라졌고 소화불량도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야 진짜 건강한 생선이 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69세 최모 할아버지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알고 보니 훈제 연어를 매일 아침 드시고 계셨어요.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제가 훈제 연어의 나트륨 함량을 설명해 드리고 삼치로 바꿔서 드시라고 했어요. 삼치는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많아서 혈압에 좋거든요. 2개월 후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어요. 이제 건강한 생선을 더욱 안전하고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생선도 잘못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고등어 조리법입니다. 고등어는 등 푸른 생선이라서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조리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할 때는 먼저 굵은 소금으로 30분간 절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살도 단단해져서 부서지지 않아요. 그 다음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세요. 중요한 건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센 불에서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어서 위험해요. 중불에서 한 면을 5에서 7분씩 구워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고등어 조림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을 두툼하게 썰어서 밑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려서 졸여주세요. 무가 고등어의 기름기를 흡수해서 담백해지고 무도 영양이 풍부해져요. 두 번째, 삼치 조리법입니다. 삼치는 살이 부드러워서 조리할 때 조심해야 해요. 삼치구이를 할 때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세요. 삼치찜도 추천합니다. 양파, 당근, 대파를 썰어서 찜기에 깔고 그 위에 삼치를 올려서 20분간 쪄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기 조리법입니다. 조기는 비늘을 깨끗이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비늘에 세균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조기구이를 할 때는 배에 칼집을 내서 속까지 잘 익도록 해주세요. 조기찜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강과 대파를 넣고 찜기에서 15분간 쪄주면 비린내 없이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가자미 조리법입니다. 가자미는 살이 얇아서 금방 익어요. 너무 오래 조리하면 퍼석퍼석해지니까 주의하세요. 가자미 조림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간장, 물, 설탕을 넣고 끓인 다음 가자미를 넣고 10분만 졸여주세요. 오래 조리하면 살이 부서져요. 모든 생선 조리 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절대 날 것으로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해서 드세요. 또한 조리 후에는 바로 드시고 남은 것은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한번 가열해서 드세요. 이제 신선한 생선을 구별하는 방법과 구입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생선의 눈은 맑고 투명해야 해요. 탁하거나 흐린 눈을 가진 생선은 피하세요. 또한 눈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건조한 생선도 신선하지 않습니다. 아가미 색깔도 중요해요. 신선한 생선의 아가미는 선명한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한 아가미는 오래된 증거예요. 아가미에서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것도 피하세요. 생선 표면을 살펴보세요. 신선한 생선은 표면이 윤기 나고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해요. 만졌을 때 탄력이 있고 누르면 바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살이 무르거나 움푹 들어간 채로 있으면 신선하지 않아요. 냄새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신선한 생선은 바다 냄새가 약간 날 뿐 비린내가 심하지 않아요. 역한 냄새가 나거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절대 사지 마세요. 생선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국산이 가장 안전하고 다음으로는 일본산, 노르웨이산 정도가 괜찮아요. 중국산,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업체도 중요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믿을 만한 수산시장에서 구입하세요. 길거리 좌판이나 정체불명의 온라인 쇼핑몰은 피하시고요. 냉동 생선을 구입할 때는 포장지에 얼음 결정이 많이 맺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얼음 결정이 많으면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또한 포장지가 찢어져 있거나 손상된 제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생선을 집에 가져온 후에는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상온에서 30분만 있어도 세균이 급속히 번식합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얼음을 깔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구입한 생선은 가능한 당일에 조리해서 드세요. 늦어도 2일 이내에는 조리하시고 그 이상 보관하시려면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한 생선은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는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훈제 연어입니다. 이 생선들은 수은 중독, 기생충 감염, 항생제 잔류, 과도한 나트륨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생선 4가지는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입니다. 이 생선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생선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익혀서 드시고 내장과 피는 완전히 제거하고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생선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생선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